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환경복지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방위적인 서비스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환경공단인데요.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시진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생활 속 환경복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환경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진정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생활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물이나 대기나 폐기물이나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그 부분 분명히 고쳐나가도록 하고 여러분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에게는 사실 환경공단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두 기관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한 5년 전에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생공사와 네. 환경관리공단이 통합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합되고 난 다음에 큰 일을 두 갈래로 갈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고전적인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좀 더 다른 측면으로 가는데 고전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드시는 네.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하자. 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태백권 중 강원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하수 처리장의 감독을 저희들이 했고 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 생활의 환경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라돈이라든지 성면 제거라든지 네.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층간 소음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빛공해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데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물환경 방금 말씀하셨던 듯이 물환경과 관련해 환경공단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국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하수도 지방 상수도가 열악해서 이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를 위해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상수관의 총 길이가 네. 약 한 1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큰데요. 그 중에 약 한 28% 정도에 되는 5만 킬로미터가 노후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고쳐야 되는데 네. 그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다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태백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상수 관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정수 처리장 자체도 약 470여 개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한 50%가 좀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화 처리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고 실례로 태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만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유수율이 40%가 안 됐었습니다. 40%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8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낙후 지역은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이나 도서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낙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60%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98% 갑니다만은 네. 그래서 낙후 지역은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도서 지역은 저희들이 관망을 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수의 담수화 사업을 해서 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로 그렇습니다. 도시 침수 문제가 좀 그렇죠.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예. 아마 앵커는 젊으셔서 그 강남역 가끔 가실 거예요. 네, 가끔 봅니다. 강남역이 침수가 된 적이 있죠. 네, 작년에 광화문 사거리가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당역도 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네,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강우량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강우 일수는 좀 줄어듭니다. 네, 다시 이야기해서 한 번 비가 올 때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네, 저희들이 이제 하수 관망의 크기가 보통 10년 빈도의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옮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오는 그 강우 강도를 보면 100년 빈도가 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빈도의 강우가 오면은 네. 하수 관로로 빗물을 옮길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당이 거의 안 침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또 하수 관망 길이가 약 한 전국에 한 12만 3천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관망을 전부 다 교환하기에는 수십조, 수백조가 돈이 듭니다. 그래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하에다가 거대한 침수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는 그 빗물들을 일단 저류조에다 지하에다 가두어 뒀다가 네,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제 그 서서히 빼내는 식으로 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그게 이름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내년까지 2015년까지 예산 2,700억을 투자해서 전국의 7개 도시에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도시로 또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강남역이 침수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질 문제를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사장님은 수질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폐수가 좀 문제였잖아요. 그럼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은 아무도 없을 때 슬쩍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폐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장도 네. 처리한 물을 내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그 수질 TM에서는 기구들을 다 달아놓습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폐수 처리장 처리수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처럼 그래 할래야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현장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수질 TMS가 저희들이 6개 항목은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장에 가서 샘플을 갖고 와서 분석해서 보기도 합니다. 되게 믿음직스러운데요. 그럼요. 네. 이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또 강릉에서는 대량의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이제 오염된 토양 관리도 이제 환경공단의 일인 걸로 알고 그럼요. 있는데요. 네. 오염된 토양의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왜 토양을 정화하는 일들이 중요한지도 예. 궁금합니다. 토양 오염을 그냥 두면은 네. 궁극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지하수 오염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나면 처리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토양 오염 쪽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이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유류 오염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하남 쪽에 있던 미군 부대도 저희들이 토양 정화 사업을 다 끝냈고 네.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 그 군기지도 저희들이 약 2년간에 걸쳐서 한 600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토양 정화 사업을 다 끝냈고 네. 또 장항 재련소 부근의 토양도 저희들이 오염이 심한 지역은 아예 국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네. 순차적으로 정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토양이라는 것이 건강해야 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정화하는 목적이 토양만 정화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궁극적으로는 수질을 보호하는 목적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양 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맞는 말씀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땅, 물, 바람 이렇게 오행사상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마침 바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씀드리는데 대기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공단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어떤 일들이며 이제 거래제 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만 네. 그동안 국회에서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네. 내년부터는 기업체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을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은 그 배출량에 따라 그 배출량을 맞추는 기업은 관계가 없는데 네.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그 오버되는 양만큼 돈을 주고 그 배출권을 사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서 상세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많은 반대를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 이야기할 땐 대국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제 할 땐 뒤로 빠지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국제사회에다가 배출권 거래제를 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 가서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벌써 5년 전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그 기업의 부담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키고 또한 그래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 선도 기술을 가지고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시작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과 정부의 노력도 그만큼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일반 국민들도 기후 변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이제 탄소 포인트제도 예.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탄소 포인트제의 참여 현황과 이제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출권 거래제는 네. 의무 사항입니다.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죠. 네. 그런데 탄소 포인트 제도는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로 일반 가정과 네. 상업 건물에서 저희 회원 탄소 포인트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35만 세대가 탄소 포인트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입을 하시면 네. 물, 전기, 도시가스를 전달에 비해서 5% 이상 절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 인센티브는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35만 세대가 가입해서 네. 작년 한 해 탄소를 약 87만 톤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큰 공장을 하나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만큼 절약을 하셨고 네. 또 하나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절약한 게 약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모든 국민이 탄소 포인트제 회원이 돼 주셔서 네. 가정에 쓰시는 물이나 전기나 도시가스를 절약해 주신다면 네. 우리가
우리나라 대기 환경이나 국제적인 지위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요. 아, 저도 그럼요. 인터뷰 끝나고 오늘 탄소 포인트제 회원에 가입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원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잠깐 여쭤볼게요. 예. 네. 공단에서 이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전기차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보조를 해드리는 쪽으로 네. 평균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경우에서 전기차 이전 확대를 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전기차만 많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이 있고 급속 충전이 있는데 네. 완속 충전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급속 충전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가면 상하행선에 전부 다 그 전기 충전소가 있거든요. 네. 서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주요 고속도로에 지금 약 120여 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네. 좀 더 급속 충전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그 충전 인프라를 좀 확대가 돼 있어야 네.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이 좀 안심하고 전국을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환경과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아이, 도움을 그럼요. 주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그 더 가까운 생활 문제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도시에서는 이제 새로운 환경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소음 문제나 그렇죠. 빛 공해 문제 이런 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어렵죠. 네,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해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그 층간소음 해결하는 센터가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하루 평균 한 50여 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필요하시면 전화번호가 1661-2642입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소음 측정도 해드리고 네. 또 위층과 아래층에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또 위층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슬리퍼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저희들이 드리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결할 건 없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네. 그 건설 기준을 바꾸어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네.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래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아래 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서로를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하고 그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 복지에 관해서 성면 피해 구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 지금까지 성면에 의해서 이제 암이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한 1,400분 정도 되나요? 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해서 약 270억의 생활비 보조를 해드린 적이 있고 네. 지금도 꾸준히 성면 피해 구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국에 지붕이 성면 슬레이트로 된 가구가 약 한 70만 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원래 약 한 18,000동을 걷어내었습니다. 매년 2만 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합니다만 정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라돈 문제거든요. 네. 라돈은 자연 발생적인 그 물질인데 이게 주로 지하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럼 주로 이제 지하층이나 반지하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라돈 측정을 쭉 합니다. 쭉 해서 라돈 농도가 조금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140 베크렐 정도 됩니다만 네. 그 이상 나오는 댁에는 저희들이 라돈 측정 알람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네. 나누어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1000가구에 나누어 드렸고 네. 올해는 약 한 1500가구에 나누어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반지하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알람기를 들여서 알람이 울리면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하는 쪽으로 하시라고 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 사업도 저희들이 꾸준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만 올해 국감에서도 이제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대형 사업에서 대기업 입찰 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네, 있었습니다. 예.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제가 작년 5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네. 와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죠.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플랜트를 하나 설계를 할 때 가격이 그렇게 높게 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그렇게 낮출 방법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평균 한 95%에서 96% 그 사이에서 수주를 하시는데 네. 그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고 네. 저희들이 입찰 안내를 할 때도 담합을 하면은 계약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찰 담합은 하지를 말아야 되지만 네. 무조건 저가 수주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가 수주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부실화될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주되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입찰 담합을 하지를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한 번 한 거는 20년에 가든 30년에 가든 충분히 쓸 수 있게 튼튼하게 짓는 것이 정말로 좋은 공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말씀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풀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분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생활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네. 환경공단이 이렇게 우리 생활 환경에 관해서 밀접하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탄소포인트제 회원도 꼭 가입하고 네, 가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가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시청자분들도 모두 아셨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의 환경복지 사업이 우리 실생활에 보다 다가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